우리 지역 총선 선거구, 오늘은 부천 을 지역 살펴봅니다. 외곽 순환도로 교통 개선과 상동 영상문화단지 개발, 상동 특고합 논란 등이 주요 현안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긴급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개학 연기로 가정과 지역사회 걱정이 늘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론은 지금에서 확인해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심리적 우울감도 늘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인 뉴스를 시작합니다. 우리 지역 4.15 총선 동향 살펴봅니다. 부천 상동과 중동을 포함하는 부천시 을 선거구인데요. 일찌감치 아침 출근길에 시민들 만나기 위해 나선 부천시 을 선거구 예비 후보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부터 들어봅니다. 중동 IC 쪽에서 나오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층으로, 그러니까 지하로 도로를 새로 낼 생각입니다. 이게 완성이 되게 되면은 아마 부천 일대 교통 문제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 생각을 하고, 이 외곽순환 도로의 하부 공간 이걸 이용해서 체육공원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부천 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정체를 하루속히 해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북으로 소통하기 원활하게 해줘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에 20여 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중앙공원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해서 힐링파크,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진정한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라든가 미세먼지 그리고 상동의 특고합 문제 이런 것들이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난제들로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이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주민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가면서 해결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당별 예비 후보들의 모습 만나봤는데요. 이처럼 총선을 앞두고 다양한 모습으로 부천 지역의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이정아 기자, 부천시 을 선거구 어떤 지역입니까? 네, 부천시 을 선거구는 일기 신도시인 중동과 상동, 또 신중동 등 부천의 대표적인 신시가지입니다. 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지만 늘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에 시달리는 지역인데요. 네. 특히 상동 영상문화단지 산업개발, 상동 특고합 논란 등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입니다. 부천 상업의 중심지라고 볼 수가 있는 지역인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당별 예비 후보자가 누구인지, 그 각각의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서른 예비 후보가 나섰죠. 네, 부천시 을 선거구에서는 현역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른 예비 후보가 있습니다. 네. 4선 중진 의원으로서 이제 5선을 바라보고 다시 한번 도전에 나선 건데요. 설 예비 후보는 1980년대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로 정계에 발을 들였습니다. 지난 제15대 16대 총선에서는 서울 도봉구 을 지역구에서 재선 의원을 지냈고요. 제19대 총선에서 부천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당선된 후에 지난 20대 총선에서 당시 부천 원미 을 선거구에서 재선에 성공하면서 지난 8년 동안 부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뛰어왔습니다. 앞서 후보들 인터뷰에서도 봤는데 이 지역구를 챙기는 주요 공약으로는 부천 일대 극심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외곽순환 고속도로 하부 공간을 지하화 하겠다. 네. 그리고 또 오랜 기간 해결되지 못하는 지역의 난제죠. 상동 특고합 지중화 논란을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4선의 중진 의원에 맞서는 다른 예비 후보들도 있습니다. 먼저 미래통합당 서영석 예비 후보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 이 서 예비 후보가 부천에서 가장 오랜 기간 지내한 걸로 소개가 됐는데 어떤 인물입니까? 네, 부천 토박이인 서영석 미래통합당 예비 후보는 제7대 경기도 의원을 지냈습니다. 네. 현재는 한국
한국청소년 미래연맹의 이사장이고요. 부천의 반석사회교육센터 이사장, 또 순복음 중동교회 장로로 주로 부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지난 16일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서는 재선의 임혜규 예비후보를 꺾으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주요 공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서울과 인천을 잇는 상습 혼잡 정체 구간인 외곽순환 고속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그리고 도심의 버스 중앙차로제를 도입하겠다. 또 이 밖에도 부천 중앙공원의 리모델링 사업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이미숙 정의당 예비 후보도 나섰는데요. 끝으로 살펴볼까요? 네, 이미숙 정의당 예비 후보는 부천 성모병원에서 30년 동안 간호사로 일했습니다. 전 보건의료노조 부천 성모병원 지부장으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노동운동가로서 힘없고 또 나약한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서 싸우겠다는 출사표를 내세웠습니다. 네. 이 예비 후보는 18살 이하 청소년의 병원비가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하는 어린이병원 100만 원 상환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간호사 출신답게 보건의료 전문가를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경험을 통해 공공의료에 대한 현실을 좀 파악을 하고 또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부천시 을선거구의 주요 후보자들 살펴보고 있는데 소수정당 출마자들도 예. 있죠. 네, 부천시 을선거구의 소수정당 출마자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종남 민중당 예비후보와 최근 경선을 통해 본선행을 확정지은 남궁진수 국가혁명 배당금당의 예비후보가 각각 뛰고 있습니다. 네, 4.15 총선 동향 부천 을선거구 짚어봤습니다. 이정하 기자였습니다. 굴포천 복원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굴포천 복원되는 구간에 대해서 소하천으로 지정을 해서 복원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굴포천이 국가하천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걸맞게 지방 하천이나 최소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굴포천이 제대로 복원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여파가 서민들의 살림살이에도 영향을 미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곳간문을 열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장사를 접은 자영업자나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해 긴급 생계비 지원에 나선 건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지원을 또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이 기자, 긴급 생계비 지원하는 우리 동네 상황이 좀 궁금한데 김포에서도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가정에 긴급 생계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3개월 동안 긴급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23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와 별도로 의료비 지원도 있습니다. 네. 질병에 걸려서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포 시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생계비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기본소득 개념은 아니고요. 코로나19 여파로 일자리를 잃거나 혹은 휴업, 폐업한 자영업자가 대상자입니다. 네. 일정 조건도 좀 필요한데요. 자세히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 4인 가족을 기준으로 보면 소득이 346만 원 아래여야 하고요. 네.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 그리고 일반 재산은 1억 6천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 조건은 보건복지부와 김포시가 기존에 지원을 하던 긴급 생계비 대상 조건과 유사한데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에 1억 1,800만 원이던 일반 재산 기준 규모를 1억 6천만 원으로 올렸다는 겁니다. 네. 쉽게 말하면 긴급 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기준은 7월 말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네. 만약 내가 대상자에 속한다 하는 시민들은 관련 서류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을 하면 되겠고요. 조건에 맞다면 신청 이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또 코로나19 때문에 입원하거나 격리가 되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네. 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입원을 하거나 격리가 되면서 생계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도 생활지원비를 따로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격리 기간에 따라서 지원 금액은 달라집니다. 김포에서 현재까지 이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서 받은 사람은 13가구 41명입니다. 김포시가 41명에 지급한 생활지원비는 모두 770만 원인데요. 이 생활지원비는 대상자가 격리자나 입원 환자로 분명하기 때문에 신청 안내는 따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경제적 지원 확대하는 만큼 그 사용되는 예산의 규모도 좀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네. 예산 마련은 어떻게 되나요? 네, 앞서 경기도의 경우 모든 도민에게 이제 지역 화폐로 1인당 10만 원씩 또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용재원을 다 털어서 마련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실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 일인데요.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긴급 생계비의 경우 국비와 도비, 시비가 함께 들어가는 경우고 네. 긴급복지도 기존 정책이 확대된 경우라서 현재까지 예산 규모 자체를 확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에 추가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김포시 의회에서도 기본소득 외에 김포시 자체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는데 공감을 한다면서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더라도 이런 관련 정책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또 의회 자체 운용 예산까지 반납을 하면서 가용 예산을 만들어 보겠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참 갑자기 찾아오는 감염병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에게 꼭 단비 같은 지원이 되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19와 우울감을 뜻하는 이 블루의 합성어로 사회 상황 위축 등으로 인한 우울감을 뜻하는 용어인데요.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심리적인 우울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에 대한 격려와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시점인데요. 심다혜 기자가 코로나19 전담 병원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코로나19 환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한 병원입니다. 확진 환자들은 격리된 채 퇴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리병동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스마트폰과 TV뿐. 심리적 우울감이 커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처음에 밝았던 분들도 점점 이제 우울해지는 경향도 보이고 약간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단절이 되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랑도 단절이 되어 있고 오로지 나 혼자만의 싸움인 건데 그 과정에서 많이 힘드신 게 있는지. 전문가들은 환자와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감염성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와 대면 방식의 정신과 진료는 힘든 상황. 병원은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정신과 진료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계가 많다고 토로합니다. 화상 상담을 이용하고 있어요. 양방향 화상을 통해서 서로의 그런 심정, 감정, 그리고 본인의 생각들, 그리고 본인의 불안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분들이 사용하셨던 장비들을 우리가 재활용하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이 어떤 고정적으로 부착이 돼서 재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그런 기술적인 환경이 구축이 된다고 하면 코로나19 사태 안정 이후도 걱정입니다. 의료진의 육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종식 이후 긴장이 풀어지면서 의료진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 다들 긴장을 하고 예민해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다음에 더 많은 의료진이나 직원들이 스트레스성, 정신 심리적인 문제를 호소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메르스 사건이 있었죠. 메르스 사건 이후에 많은 의료진들의 정신 심리적인 상태가 질환들이 많이 보고가 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자와 의료진들, 이들의 마음을 달래고 사태 안정 이후 또 다른 문제가 나오지 않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개학이 3차례나 연기됐죠. 어린이집과 학원, 대학들도 줄줄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돌봄 공백 문제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약 날짜를 더 미룰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떨까요? 여론은 지금 이다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개학 연기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가 문제냐고 가서 모르면 어떡해. 애기들은 면역 환자 약인데 뭔 일 있으면 그게 안 되잖아요. 1년 공부는 1년 늘려도 괜찮다고 생각해. 우리는. 집단 생활이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연기한 게 잘 된 것 같아요. 다만 개학이 한 달 이상 늦어지면서 가정 내 돌봄과 학습 공백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집에만 있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서 차라리 개학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조금 힘들긴 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한참 뛰어놀 시기고 그런데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하지만 교육부가 개학을 앞당기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히면서 그에 따른 후속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수업료 환불 지원과 가족 돌봄 휴가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은 여전한 숙제라는 지적입니다. 맞벌이 하시는 그 직장 동료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자녀들 그 끼니 챙기는 문제가 좀 많이 걱정이 되신다고 하던데. 직장에서 이제 고용노동부라던가 이런 데서 그런 권고가 뭐 그걸로 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유급을 물론 어려우면 뭐 어떻게 한다던가 인사적 불이익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정부가 4월 6일 개학이 가능할지도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다고 발표하는 등 개학 추가 연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히 예방을 하고 이게 완전히 이제 어느 정도 나아지는 기미가 보인 상태에서 아이들을 교육에 시켜도 된다고 그때 가서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개학을 해가지고 학교에서 단체로 방역소도 거고 식단도 잘 짜가지고 학교에서 관리해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정부는 원격 수업도 수업 일수로 인정하는 온라인 개학 동시 추진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개학 날짜 등 학사 일정과 수능 시험 연기 여부는 다음 주 초 발표될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 입국한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료 전수 검사를 실시합니다. 전수 검사 대상은 지난 2일부터 21일 사이 유럽과 미국, 캐나다에서 체류하다 입국한 인천 시민인데요. 대상자들은 여권과 신분증을 갖고 지역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최근 1,300만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급 근거가 될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경기도의회는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국 최초로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민 모두에게 10만 원씩을 지급할 수 있는 1조 3천억 원의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7천억 원과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4월부터 3개월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급할 건지 그리고 지금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마스크 때처럼 막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부제를 실시해서 할 것인지 등등의 세부적인 논의를 지금 하고 있고 예상은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천에서는 소상공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저녁 시간대 주정차 단속이 한시적으로 중단됩니다. 이번 조치는 식당가 인근에서 점심시간대 1시간, 전통시장 일대에서 24시간 동안 단속을 유예하는 것을 포함해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도 추가로 적용됩니다. 다만 시민 안전과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중주차와 소화전, 버스 정류장 등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예외 없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목요일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9도를 집착하겠고 한낮에는 18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아서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져 왔는데요.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가 모두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조금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에 먼저 비가 시작되겠고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구름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치겠습니다. 중부와 경북 지역은 10에서 3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해상에도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고요. 파고는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